예,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한산 소곡주의 산업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충남연구원 농촌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이관일 박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 이관일입니다. 오늘 그 한산 소곡주 산업화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부분하고 좀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이제 소곡주를 가치 사슬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발표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에서 말씀이 없었습니다만은 맥주는 독일의 전통주고 위스키는 영국의 전통주고 고량주는 중국의 전통주고 사케는 일본의 전통주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전통주는 무엇인가? 라는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주가 세계적인 마케팅 경로를 가지고 산업화를 했다는 의미고요. 와인을 많이 팔면은 어느 나라가 부자가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와인을 많이 팔았을 때 부자가 되는 나라는 와인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이스트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입니다. 결국은 얼마만큼 안정화되어 있는 이스트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는 전통주를 만들 때 일본이나 수입산 이스트를 사용한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제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전통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발표를 드리는 생각이고, 소곡주는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인 그리고 산업적인 유산이다. 그래서 한산 소곡주는 충남의 무형문화재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한 이후에 서청군에서 관련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추진했고,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많은 하드웨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51개 혹은 60개의 새로운 한산 소곡주 업체들이 정식 제소권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산면 혹은 서청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미약하다. 그거는 이제 주주산업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산 소곡주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주를 별도로 산업분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산업은행에서 발행한 2014년 산업연관표를 가지고 주주산업의 특징을 보면, 주주산업은 전방매수가 낮습니다. 부가가치도 낮습니다.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생산할 때 많은 자원을 필요하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입니다. 이 말은 결국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방산업에서 161개 산업 중에서 그 술을 만들 때 관련된 산업이 126개입니다. 근데 술을 이용하는 산업은 48개입니다. 근데 부가가치는 2개밖에 없습니다. 전방산업에. 그리고 후방산업은 90개가 있습니다. 결국은 술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술과 관련된 기자재 산업만 성장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산업이 발달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술산업의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 않으면 술산업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컨대 한산 소곡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면은 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곡주 공장을 아주 크게 지어서 전 세계적 마케팅 전략을 하면 한산 소곡주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계성이 있는 거죠. 시장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생산 유발 개수 앞에 술집 주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산 소곡주를 한산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한산 소곡주를 테마로 해서 소비할 수 있는 식당이나 주점이 있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술집이 있어야지 술을 많이 파는 그런 형태 말고는 없습니다. 부가가치는 전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은 규모의 경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전통주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전략을 했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왜 선진 외국들이 전통주를 가지고 국가 경제 혹은 지역 경제 성장을 하면서 취했는 전략인가 라는 형태의 단면적인 주주 산업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형태의 전략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한산 소곡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산 소곡주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92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소곡주는 청주다. 청주다. 그리고 14도에서 41일간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주정 공장의 미생물은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고 도정을 적게 할수록 맛이 좋다. 내용적으로 보면 술 맛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조 방법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졌지 실제 한산 소곡주 제조업체의 실태나 산업화 전략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보면 전통주와 관련된 거는 산업화 측면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제한적이지만 선택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조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산 소곡주에 관련돼서 서천군이 무엇을 했느냐, 지금까지 정책이 무엇을 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맛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설을 보강해 줄 것이냐 라는 정책을 했지 실질적으로 추진 실태가 어떠하고 이 산업의 밸류체인이 어떠한가, 어디서 물건을 사오고 어디에 판매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곡주의 실태를 파악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비제도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 몇 개 업체가 있느냐? 제가 문헌으로 추정해보면 4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0개 정도. 400개 정도에서 제도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앞에 나 대표님께서 61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51개예요. 그러면 10% 정도가 제도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한산 소곡주 제조업체의 90%는 서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산면에 있다는 겁니다. 한산면 안에 소곡주를 제조하는 업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고 2006년도 서천군 역사문화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천군의 모든 리에서 한산 소곡주를 만들고 있고 농가의 50%가 소곡주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불법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산 소곡주는 한산면의 전통 문화 양식이다. 상당히 높은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천군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셨어요. 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도 이후 전통주 산업은 성장하다가 침체 혹은 쇠퇴의 정체 혹은 쇠퇴의 기도를 빠졌는데 소곡주는 유난히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퍼센트는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봤을 때 전통주 산업은 쇠퇴 혹은 정체라면 소곡주는 그대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비제도적 권역에 있던 업체들이 제도권을 많이 넘어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업체의 제조하시는 분들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라는 거죠.
10년을 연장시켜서 한산소곡주를 명맥을 이어갈 분들이 얼마가 있을까? 라는 인력의 문제, 기술 전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조 전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있고, 소곡주는 계절적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중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수수하고 나서 설날 때 제사용으로 사대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지역의 문화인 겁니다. 그리고 기온적으로 그때 14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10월달 이후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업체들은 추수 이후에 추수된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상당히 영세합니다. 뭐 우리 나 대표님은 완전히 대기업이세요. 그래서 제가 제외하고 분석을 했는데 서천군에서 제공하신 자료에 의하면 평균 매출액은 4,400만 원이고 중위값은 2,650만 원입니다. 결국은 얼마의 양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종사자 수는 1.3명이에요. 결국은 부부 노동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허가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1934년도부터의 제도적인 구조가 술을 국가가 관리하고 여기서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 경영을 하겠다는 관점에서 국가 독점을 하면서 발생했던 현상인 거죠. 그런데 뭐 여전히 우리는 술을 먹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의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서천군에서도 이 소곡주 산업을 활성화할 때 항상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그 부담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 생산시설 위주의 운영이 되는 겁니다. 모든 공장, 제조 양조장들이 영세된 규모와 산업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시설에 국한되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걸 표준화 아니면 위생화라는 형태의 정책 투입이 이루어지면서 맛들이 해결화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놀랐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소곡주는 발효주다. 발효주는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와인을 살 때 어떤 맛인지에 대한 정보가 그 병에 표시되어 있어요. 언제 만들었고 어디서 만들었고 맛은 어떠하고 이런 정보가 있는데, 소곡주도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서 누가 만들었고 이 소곡주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소곡주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그냥 한산 소곡주인 거죠. 다양한 제품을 획일적인 술병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술이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관점, 먹거리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단골을 대상으로 해서 직거래를 하고 있다. 결국 뭐 제가 1000병 정도의 소곡주를 만들면 그냥 아름 타다도 다 팔 수 있는 거죠. 그걸 왜 홍보를 합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홍보나 인식이라는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대기업적 차원에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한산 소곡주의 산업화 정책을 규모적인 정책으로 갈 건지 문화적인 정책으로 갈 건지 라는 관점에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한산 소곡주는 14도에서 60일 정도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통구조의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은 규모의 경제 시장, 세계화의 전략의 시장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지역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전통주 관점에서는 세계화 전략을 갖고 가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곡주는 그런 형태의 다른 전통주와 같은 전략을 갔을 때는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소곡주를 활용하는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소곡주를 이용하게끔 하는 전방산업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많이 만들 것인가가 소곡주 산업의 핵심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소곡주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소곡주 부산물을 이용한 찜질 상품, 농가 민박 등의 상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좀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건데 기본적인 방향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형태든지 제도화하는 공식화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가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 이 정책을 유지시켜야 되는 부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 고령화에 따른 인력 양성과 표준화의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글로서 남겨서는 안 되고 영상 자료로서 남겨야 된다. 지금 70대 소곡주를 제조하시는 할머니들 찾아서 영상 자료를 만들고 그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남기는 것이 문화 자원의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외국은 영세한 업체들을 조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면허권을 주거나 아니면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세한 소곡주 무허가 업체들을 묶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규제를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공격적인 대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품위생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자가적인 진단들을 해나가는 것부터 시작인 거죠. 이 수는 우리가 만들었고 먹었고 문제가 없습니다. 식품위생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주법, 전통주 관련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신고제도, 기존의 허가제도에서 신고제도를 전환하고 주세법의 예외 적용을 만들 수 있는 협상을 해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제가 볼 때는 1000병 정도인 것 같습니다. 1000병 정도는 현행 허가제도에서 신고제도로 전환시키고 지금 6차 산업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허가와 관계없이 병립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라벨만, 식품위생 검사만 한다면 방문자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는 예외 적용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체험 농가와 농가 식당에서 이용하는 전통 소곡, 한산 소곡주에 대해서는 면세하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세법, 전통주법 이렇게 살펴보면 이건 철저한 규제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전략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농식품부 아니면 식약청, 국세청과 협상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현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스테인리스 기구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식품위생에 대한 부분만 해결된다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의해서 제조되는 부분을 허가해줘야 되고 이것을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 전통 제조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 식당들을 보급해주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앞에서 제도화시키고 면허를 주는 현대식의 제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는 반대로 전통적인 것을 복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상품을 만들어서 소곡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국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곡주의 다양한 맛들을 부각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을 표지에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획일화된 포장재와 획일화된 병을 공급하고 있어요. 생산된 소곡주의 품평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소믈리에의 양성이 필요한 거죠. 이 맛은 어떻다? 우리가 이제 구정 전에 술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 즈음에 품평을 해서 각각의 이 맛들에 대한 품평을 라벨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소곡주에서 한산면에서 소곡주를 먹을 수 있는 고가 전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매장에 가면 330종류의 소곡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330 농가에서 만드는
10가지의 맛을 보면 3,360가지의 소곡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합법이고 비합법이고 떠나서 정확하게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양성화되는 부분을 가지고 한산 소곡주를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 정책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업체, 원료 및 판매의 경로, 그리고 제품의 특징, 그리고 무허가 제조업의 문제점들과 장점들을 공개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인터뷰 조사하면서 제일 어려움이 느꼈던 것은 누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곡주 맛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누룩이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주전 공장 내에 있는 효모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한 앞에서 연구에서도 그것들이 자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자원은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위생법에 의하면 거기 소독해야 되고 살균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규제 완화 논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공동구매 방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주업의 특징을 봤을 때 주주 생산을 많이 해서, 즉 한산 소곡주를 많이 생산해서는 절대 한산의 지역 경제가 활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한산 소곡주의 전후방 산업, 특히 문화관광으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산 소곡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와 지금 현재 우리의 무허가의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1930년대 일제 잔재로서 발생했던 규제정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60농가, 400농가에 대한 한산 소곡주 농가를 찾아서 조직화를 시키고 이 조직화된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산 소곡주가 산업화로 나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한산 소곡주는 1500년 된 한산면의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유산 자원입니다. 이 산업유산 자원은 지역화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 자원은 한산면과 서천군의 중요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